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백성들과 나라의 걱정보다 더 자주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침엔 뭘 입을지, 점심엔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게 이 임금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임금님은 매일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짝이는 왕관에 화려한 비단옷과 멋들어진 신발을 신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어야 해. 임금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더 이상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옷들을 이미 입어봤기 때문이죠. 임금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찾았고, 신하들은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폐하, 더 이상 새로운 옷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꾸는 게 어떨런지요? 에헴, 내가 어디 한 번 입은 옷을 또 입는 사람이더냐? 그럴 수 없다. 죄송하지만 폐하, 이웃 나라의 옷들까지 모두 입어보셔서 새로운 옷을 찾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지고 새로운 옷을 만드는 제단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2명의 낯선 제단사가 왕궁에 찾아왔어요. 폐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옷이죠. 임금님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내게 그 옷이 꼭 필요하겠구나. 내 신하들이 똑똑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군. 그래서 임금님은 2 제단사에게 금실과 비단을 한가득 주며 말했어요. 어서 그 마법 같은 멋진 옷을 만들어 보게나. 하지만 사실 그 제단사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옷을 만들지 않고 빈 배틀 앞에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뒤 임금님은 신하 1명을 보냈어요.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신하는 작업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눈에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폐하. 정말 환상적인 옷입니다. 황금처럼 반짝이고 바람처럼 가벼워요. 며칠 후, 2 제단사는 옷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어요. 제단사들은 빈손으로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며 말했죠.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옷이죠. 임금님도 눈을 크게 떴지만
마법 같은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군. 임금님도 어느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바보 취급을 받기 싫어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하며 거리로 행진을 나갔어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기만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임금님, 너무 멋져요. 우아하고 고귀하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맞아.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임금님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계속해서 멋진 옷을 입은 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임금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행진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더 이상 거울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 아이의 솔직한 말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봄날, 푸른 들판 너머 작은 농장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곧 아기들이 태어날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오리는 따뜻하게 알들을 품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톡! 작은 알에서 노란 아기 오리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삐약! 귀엽고 노란 오리들은 삐약거리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오리는 마지막 한 알에서도 새끼가 나오기를 바라며 더욱더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자 드디어 마지막 알에서도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몸집은 크고 깃털은 회색빛에 가까웠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너무 크잖아. 색깔도 이상하고. 우리는 귀여운 노란색인데 저 칙칙한 회색은 안 예뻐. 형제들은 그 오리와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리를 미운 오리라고 부르며 놀려댔죠. 닭들도 다른 동물들도 미운 오리만 보면 쑥덕거렸어요. 어쩌면 칠면조일지도 몰라. 저건 오리가 아니야. 엄마 오리는 말했어요. 겉모습은 달라도 내겐 소중한 아이야. 어느 날 연못가를 지나던 백조떼가 하늘을 날아와 물에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기 오리들과 동물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하얗고 반짝거려. 저런 새는 처음 봐. 미운 오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농장 동물들은 여전히 놀렸어요. 미우놀이래요. 회색이래요. 얼레리 꼴레리.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결국 미우놀이는 조용히 가족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발로 천천히 연못을 지나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리는 들판을 지나고 숲을 건넜어요. 비가 내리는 날엔 큰 나뭇잎 밑에서 잠을 잤고, 눈이 오는 밤엔 갈대 사이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가끔은 따뜻한 연못에서 나비들과 놀기도 했지만 다시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면 도망쳐야 했죠. 누군가 자신을 보면 또 놀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시간은 흘러 계절은 겨울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호수. 미우놀이는 춥고 외로웠지만 꿋꿋하게 긴 겨울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나무엔 새손이 돋고 따뜻한 햇살이 연못 위에 내려앉았어요. 오리는 맑은 물가에 다가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커다란 날개와 눈부신 흰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거든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미우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걸요. 사실 미우놀이는 오리 가족 사이에 섞여 있던 백조의 알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멋진 백조로 성장한 거랍니다. 그날 이후 미우놀이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호수에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람들도 말했죠. 저 백조가 제일 아름다워. 우아하고 정말 멋진데요? 미우놀이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잔잔한 물결을 따라 유유히 헤엄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백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답니다. 눈의 여왕.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 세상을 비틀어 보는 거울을 만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울에 비치면 착한 마음은 어리석게 보였고 아름다운 것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 거울이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그 거울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산산조각 나며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조각들. 하지만 심장에 박히면 눈보다 차가운 조각들이었죠. 도시의 꼭대기 다락방. 서로 마주보는 창문 사이에서 소년 카이와 소녀 게르다는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아이는 화분에 장미를 심고 눈 오는 날엔 창가에 마주 앉아
장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야! 눈을 비비던 카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카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카이의 눈과 심장에는 이미 산산조각난 거울이 들어가 있었고 게르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죠. 게르다, 너는 너무 감성적이야. 장미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장미는 사실 별로 예쁘지 않아. 카이는 점점 못되고 날카로운 말들만 했고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져갔어요. 게르다는 카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카이의 뒤틀린 말들에 상처만 받았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카이는 썰매를 타다가 혼자 멀리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얀 눈보라 속에서 눈부시게 차가운 여인이 나타났죠. 그녀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엔 따뜻한 온기가 없었어요. 추운 건 싫지 않니? 여긴 따뜻해. 아무 감정도 없거든. 그 여인은 카이를 썰매에 태우고 눈보라 너머로 사라졌어요. 카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카이는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카이가 강물에 빠졌다거나 눈에 묻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그 어떤 소문도 믿지 않았어요. 게르다의 바램처럼 카이는 죽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의 여왕에게 끌려가 얼음같이 추운 곳에 갇혀있을 뿐이었죠. 게르다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카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게르다는 붉은색 신발을 신고 카이를 찾으러 떠났어요. 게르다는 우선 소문이 무성한 강가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강 앞에 서서 물었어요. 강아, 카이를 데려갔니? 강은 대답 대신 작은 파문을 만들었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돌려달라며 강에 신발을 던졌어요. 강은 신발을 올려주었지만 카이는 아니었어요.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게르다는 강을 건너 한참을 걷다가 낯선 정원 앞에 멈춰섰어요. 담장은 낮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게르다는 깜짝 놀랐어요. 꽃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어서 와. 여긴 춥지 않아.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꽃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를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꽃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게르다도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곳은 춥지도 않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거든요. 게르다는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천천히 살피며 즐거워했어요.
정원엔 세상의 모든 꽃이 있었어요. 튤립도, 백합도, 수선화도, 이름 모를 꽃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게르다는 어딘가 허전했어요. 이상해.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게르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장미는 어디 있어요? 꽃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긴 없어. 필요 없는 건 자라지 않게 했어. 그 순간 게르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미, 카이와 함께 창가에 심었던 꽃, 그리고 카이를 찾아 나서던 길이었다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잊은 자신에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정원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제야 게르다는 깨달았어요. 이 정원의 마법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마법이었던 거죠. 아니야. 나는 잊으러 온 게 아니야. 게르다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꽃들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행복해. 추위도 외로움도 없어. 굳이 떠날 필요 없어. 하지만 게르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이를 찾으러 가야 해. 그 순간 꽃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원의 색도 조금씩 흐려졌죠. 게르다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카이가 없는 곳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머물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꽃이 말하는 정원을 떠난 뒤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다리는 아팠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더 또렷해졌죠. 그때 나무 위에서 깍깍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사람 아이잖아. 검은 깃털에 눈이 반짝이는 수다스러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게르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숨도 안 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너 사람을 찾고 있지?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소년. 눈이 차갑고 말투가 달라진 아이 말이야. 게르다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었어요. 혹시 카이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름은 모르지만 왕궁에 그런 소년이 있어. 까마귀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공주님이 똑똑한 남편감을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소녀는 달랐어.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웠지. 그런데도 아주 똑똑했어. 게르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했어요. 카이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까마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왕궁에 있어. 공주님 곁에.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밤의 왕궁으로 날아갔어요. 경비병들 사이로 조용한 복도를 지나 침실 앞까지 왔죠. 까마귀는 속삭였어요. 여기야. 공주님이 자는 방. 게르다는 심호흡을 하고 살짝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는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금빛 이불, 부드러운 베개. 게르다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죠.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카이와 닮았지만 카이는 아니었어요. 게르다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그 순간 공주와 왕자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게르다는 공주와 왕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카이, 눈의 여왕,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따뜻한 옷과 금빛 마차를 내주었어요. 갈 길이 아직 멀지만 포기하지 마. 넌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어. 왕궁을 떠나기 전 까마귀는 게르다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작게 말했어요. 네가 찾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맞아. 차가운 곳으로 가. 아주 북쪽으로. 게르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게르다는 카이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새 게르다는 북쪽에 거의 다다랐고 눈의 여왕의 궁전은 완벽하게 차가웠어요. 게르다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카이는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카이는 그 뜻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가운 얼음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기만 했죠. 게르다는 카이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따뜻한 눈물이 카이의 심장 속에 박혀있던 차가운 거울 조각을 천천히 녹여주었죠. 심장 속 거울 조각이 사라지자 이번엔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카이의 눈에 박혀있던 작은 거울 조각도 스르륵 빠져나왔답니다. 그 순간 눈의 여왕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었고 두 아이의 세상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두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고 창가의 화분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쁘고 향긋한 장미가 다시 피어났답니다. 인어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 햇살이 가느다랗게 퍼지는 푸른 물결 아래엔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풀들이 춤추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5명의 인어공주 자매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 인어공주는 맑고 큰 눈에 긴 머리카락이 바다처럼 반짝이고 노래를 부르면 물고기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보다 말이 조금 적고 늘 바다 위 세상이 궁금했어요. 언니들이 사람 세상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인어공주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사람들은 다리가 2개 있고 그 2 다리로 걷는데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불꽃도 본단다. 나도 언젠가 바다 위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은 15번째 생일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어공주가 15번째 생일을 맞은 날, 푸른 달빛이 바닷물 위에 반짝이던 밤, 인어공주는 조심스레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 배 위에선 불빛과 음악,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배에는 생일을 맞은 왕자님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늘엔 폭죽이 터지며 빛이 흩날렸어요. 인어공주는 물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배가 크게 기울더니 왕자님이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 위험해. 인어공주는 용기 내어 왕자님을 향해 헤엄쳤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해변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왕자님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바람이 닿자 조금씩 눈을 떴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 소리에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조용히 숨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님이 있는 해변 근처를 맴돌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하늘도 바라보고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왕자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라면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인어공주는 고민 끝에 깊은 심해의 어둠 속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다리를 주세요. 바다 마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내게 무얼 줄 수 있지? 그렇지. 너의 그 고운 목소리를 내게 타오. 인어공주는 2 다리를 갖는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왕자님 곁에 있고 싶었죠. 네, 제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래? 네 목소리를 가져가는 대신 사람이 되는 마법을 걸어줄게. 하지만 명심해. 왕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인어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아요.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사라져 있었죠. 왕자님은 어여쁜 인어공주를 보고 집은 어딘지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왕자님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인어공주는 마음을 다해 왕자님을 도왔어요. 왕자님의 옷을 정리하고 노래 대신 피리를 불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왕자님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지난번 자신의 생일에 바다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 공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때 왕자님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어공주는 조용히 왕자님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어요. 왕자님이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밤, 별이 총총한 바다 위 인어공주는 혼자 조용히 배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반짝이는 별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어요. 그 빛이 인어공주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갈래요. 왕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 마음,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다는 조용히 그녀를 품었고 인어공주는 푸른 바닷속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선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인어공주의 마음이 담긴 작고 따뜻한 사랑의 노래였어요. 가끔은 우리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인어공주는 알려주었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언제나 닿는답니다. 완두콩 위에 잠든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공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심이 없으면 금세 티가 나는걸. 왕자님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많은 공주들을 만나봤지만 왕자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성문도 덜컥덜컥 흔들릴 만큼 거셌어요. 그때였어요. 성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흠뻑 젖은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눈에 물방울이 뚝뚝. 옷도 다 젖어 추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아주 맑고 초롱초롱했답니다. 왕비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렴. 이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몸부터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자꾸나. 왕비님은 하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왕자가 찾는 진짜 공주일지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시험해보자꾸나. 이불을 20장 깔고 맨 아래에는 작은 완두콩 하나를 넣어주렴. 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불이 그렇게 많은데 콩 하나가 느껴질 리가 있을까? 그래도 왕비님의 말대로 포근한 깃털 이불을 1장, 2장, 20장까지 차곡차곡 깔고 맨 아래 작은 녹색 완두콩 하나를 조심스레 넣었어요. 하녀는 이불이 20장이 깔린 침대가 있는 방으로 소녀를 안내했고,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를 한 뒤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 몸을 뉘었어요. 소녀는 따뜻한 이불이 포근해서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등이 조금씩 베기고 불편했어요. 그래도 소녀는 참고 조용히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성 안을 따뜻하게 비췄을 때 왕비님은 소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야, 어젯밤은 잘 잤니?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대가 좀 울퉁불퉁했던 것 같아요. 등이 아파서 자꾸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소녀는 급히 덧붙였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왕비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진짜 공주는 모든 걸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지. 왕비님은 이 이야기를 왕자님에게 들려주었고 왕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뒤로 왕자님과 소녀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작은 동물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답니다. 이런 점들이 왕자님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님과 소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불 20장 밑에 깔려있던 그 완두콩 하나는 유리상자에 담겨 왕궁의 한 전시실에 보관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 공주는 콩 하나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진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파리 소녀. 옛날 새해가 하루 남은 매우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눈은 조용히 소복소복 내리고 찬바람이 오싹하게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눈 덮인 거리 위로 작은 맨발의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소녀의 바구니에는 미처 다 팔지 못한 성냥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소녀는 힘없이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따뜻한 성냥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어른들, 웃으며 뛰는 아이들, 모두 바쁘다는 듯 지나가기만 했죠. 소녀는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성냥을 팔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소녀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가난에 지쳐 점점 더 차갑고 거칠어진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소녀의 발가락은 꽁꽁 얼어 붉게 부어 있었고 작은 손등은 바람에 갈라져 있었어요. 추위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소녀는 바람이 덜 부는 골목 모퉁이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삶의 추위가 몸의 추위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밤이었어요. 소녀는 너무 추웠어요.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자 떨리는 손으로 성냥 하나를 켰어요. 치! 그 작은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금빛처럼 빛났어요. 그 순간 불꽃 안에서 따뜻한 난로가 나타났어요. 불꽃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소녀의 두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아,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불이 꺼지자 난로도 사라지고 소녀는 다시 얼어붙은 겨울 속에 혼자였어요.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을 켰어요. 치! 이번엔 눈앞에 풍성한 새해 만찬이 펼쳐졌어요. 바삭하게 구워진 오리구이, 따뜻한 수프, 막 구워낸 빵이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불이 사그라지자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치! 이번엔 눈부신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초와 황금빛 장식들, 트리 아래 가득한 선물들. 소녀는 잠시 행복해졌어요. 그 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불꽃은 너무나 짧았어요. 곧 꺼지고 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성냥을 꼭 쥐었다가 켰어요. 치!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녀의 사랑하는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단 한 사람. 소녀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저 데려가 주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불꽃이 꺼지기 전에 할머니는 소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품은 현실보다 더 따뜻했고 꿈보다 더 눈부셨죠. 그 밤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하늘로 떠올랐어요. 아침이 밝자 사람들은 골목 모퉁이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손엔 불이 모두 꺼진 성냥대가 쥐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휴, 이런. 어제처럼 추운 밤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소녀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따뜻한 꿈을 꾸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떠났는지요. 하늘 위에서는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을 거예요. 이젠 춥지 않단다, 아가야.